여보, 나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그래. 나는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이혼 서류를 받은 건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뭐야, 이게. 서류를 들고 아내를 봤다. 아내는 40년을 함께 산 사람답지 않게 침착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문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가 말을 이었다. 작년에 내가 허리 수술했던 거 기억해요? 기억하지. 입원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알아요? 글쎄, 일주일이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병문안 안 왔죠. 바빠서 그랬다고 했죠. 퇴원하는 날도 택시 타고 혼자 왔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3년 전 내가 우울증 약 먹는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별일도 아닌데 약은 왜 먹어? 그랬잖아요. 그건 지난달에 내가 등산 모임 간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집에 있지 밥은 누가 차려? 그랬죠. 아내가 수첩을 꺼냈다. 낡은 가계부였다. 40년 동안 당신이 살림비를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올라서 내가 친구 경조사를 못 간 것도, 내 옷을 5년 동안 안 산 것도 몰랐죠. 나는 열심히 일했다고요? 맞아요. 당신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째가 대학 떨어졌을 때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당신은 재수하면 되지 한마디 하고 텔레비전 봤죠. 둘째가 연애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내가 밤새 이야기 들어줄 때 당신은 자고 있었어요. 그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서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너무 울지 마. 사람들이 본다. 그랬잖아요. 나는 엄마를 잃었는데 실컷 울지도 못했어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다. 결혼 30주년 때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봤죠? 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주도라도. 그런데 당신은 돈 아까운데 뭐하러 가? 나이 먹고. 그랬죠. 지금이라도. 늦었어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주에 혼자 영화관 갔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팝콘 사서 영화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여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더 외로워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요. 말 안 해도 되니까. 기대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때린 적도 없고, 바람 핀 적도 없고, 돈도 잘 벌어왔죠. 그런데 나는 당신 옆에서 투명 인간이었어요. 40년 동안. 아내가 일어섰다.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찾으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그날 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원룸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이다가 깨달았다. 아내가 매일 밥을 3끼씩 차렸다는 것을. 설거지를 하며 깨달았다. 설거지가 이렇게 귀찮은 일인지 몰랐다는 것을. 빨래를 하며 깨달았다. 빨래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병원에 혼자 가며 깨달았다. 아플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함께 산다는 게 뭔지.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이제 나는 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돌아보지 못한 세월 괜찮다. 괜찮다고. 할 수 있어. 눈을 떴다. 천장의 얼룩이 눈에 들어왔다. 저 얼룩을 본 지도 벌써 반년. 처음엔 곰팡이인 줄 알았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가
그냥 물자국이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는 그냥 뒀다. 어차피 나 혼자 보는 천장인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허리에서 둔한 통증이 치고 올라왔다. 이를 악물고 천천히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세웠다. 이불 모서리가 바닥에 질질 끌렸다. 빨래를 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냄새가 났다. 싱크대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머그컵 하나, 숟가락 하나, 어젯밤 라면, 국물이 마른 그릇. 파리 한 마리가 그릇 주변을 맴돌았다. 손을 뻗어 쫓았지만 다시 돌아왔다. 수돗물을 틀었다. 물이 나오다 말다 했다. 수도 요금을 늦게 냈다. 독촉 문자가 3번 왔었다. 마지막 날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냈다. 그때 통장 잔액을 봤다. 18만 원. 월세일까지 보름. 창밖을 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옆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다. 아니, 내가 먼저 인사하면 그들은 고개만 까닥였다. 나는 박영수. 40년 넘게 남편으로, 아버지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았다. 회사 다닐 때는 과장까지 올라갔다. 명함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다. 퇴근하면 아이들이 달려나왔다. 아빠. 그 목소리가 좋았다. 그러다 이혼했다. 아니, 이혼을 선택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요구했고 나는 도장을 찍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다. 변명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혼자 살게 된 지금 아침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누구의 기침 소리도 없고 누구의 발자국도 없다. 처음 이사 온 날은 자유로웠다. 아무도 내 시간을 간섭하지 않았다.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깨달았다. 고요는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머그컵에 물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파킨슨은 아니다. 그냥 기력이 없는 것뿐. 물이 넘쳐 싱크대에 튀었다. 닦지 않았다. 귀찮았다. 아니, 닦을 힘이 없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의 주름은 언제 생겼고 꺼진 볼은 언제부터였을까?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 이마가 휑하니 넓어졌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거짓말이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오늘을 시작할 수 없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이혼 서류가 접혀 있었다. 펼쳐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둘로 나눴다. 전과 후, 함께와 혼자.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잠이 오지 않아 벌써 2시간째 깨어 있었다. 요즘 매일 그랬다. 잠들기가 두려웠다. 꿈에서 가족들을 만났다. 젊었을 때 우리 가족. 행복했던 시절. 깨어나면 더 외로웠다. 남겨진 자리들 박스를 열었다. 테이프가 오래돼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 손톱으로 긁어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가 확 올라왔다. 기침이 나왔다. 한참 기침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오래된 정장이 맨 위에 있었다. 회사 다닐 때 입던 것. 소매를 만져봤다. 부드러웠던 원단이 뻣뻣해져 있었다. 꺼내서 펼쳤다. 가슴 주머니에 명찰이 달려 있었다. 영업이팀 박영수 과장. 명찰을 떼어냈다. 손 안에서 작게 느껴졌다. 다음은 사진첩이었다. 표지가 발에 있었다. 첫 장을 넘겼다. 결혼식 사진. 아내의 웃는 얼굴. 내 웃는 얼굴.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만 그랬던 걸까? 다음 장. 첫째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앞에서 찍은 사진.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나는 옆에 서 있었다.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던 시절. 다음 장. 둘째가 태어나고 내 식구가 바다에 갔을 때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나는 파라솔 그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신문 제목이 보였다. 외환위기 극복. 그때가 IMF 직후였구나.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가 늙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 우리는 웃지 않았다. 형식적인 기념사진만 남았다. 졸업식, 입학식, 돌잔치, 모두 의무적으로 찍은 사진들. 마지막 장. 아들 결혼식. 나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다. 주례 선생님 옆에 축사를 했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끼며 살기를.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났다. 사진첩을 덮었다. 그때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주워서 펼쳤다. 안에 글씨였다. 살림비 식비 40만 원, 병원비 15만 원, 관리비 12만 원, 교육비 3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예비비 8만 원, 합계 110만 원. 숫자마다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넘겼다. 다음 장에도 숫자. 이번 달 부족 15만 원. 어디서 아껴야 할까? 식비를 35만 원으로 줄이자. 가슴이 저려왔다. 나는 매달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돈 관리는 당신이 잘하니까. 그게 내가 아내에게 한 말이었다. 실은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귀찮았다. 아내는 110만 원으로 내 식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 나는 그 고생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 박스를 열었다. 상장들이 나왔다. 아이들 상장, 모범상, 개근상, 착한 어린이상. 구겨진 것도 있었고 찢어진 것도 있었다. 아내가 소중히 보관했던 것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참 많이 의지했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는 줄도 몰랐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저 빗물처럼 시간도 흘러갔구나. 이혼을 선택한 건 도망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늘 미뤄둔 현실을 이제야 마주하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다. 혼자 버텨야 하는 삶. 박스를 다시 닫았다. 테이프로 봉했다. 다시는 열지 말자. 하지만 알고 있었다. 언젠가 또 열게 될 거라는 걸. 자유라는 말의 반대편원자가 되고 나서 처음 일주일은 참 좋았다.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속옷바람으로 거실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밤새 켜놔도 술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도 괜찮았다.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싱크대를 보다가 멈췄다. 머그컵 하나, 숟가락 하나, 작은 접시 하나. 모두 내 것들 뿐이었다. 식구 수대로 4개씩 있던 식기들은 모두 이사 갈 때 두고 왔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아내의 말이었다. 나는 필요한 최소한만 챙겼다. 컵 하나, 그릇 2개, 수저 1벌. 그게 전부였다.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엔 이제 나밖에 없구나. 자유라는 말의 반대편에는 고독과 책임이 함께 서 있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대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전기세 고지서가 왔다. 처음엔 어떻게 내는지 몰랐다. 편의점에 가서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내요? 젊은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부끄러웠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통 하나, 반찬통 하나, 계란 2개, 우유 반 팩. 장을 본 지 일주일이 넘었다. 마트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뤘다. 사람들 틈에 섞이는 게 두려웠다. 카트를 끌고 혼자 쇼핑하는 노인. 그게 바로 나였다. 계란을 삶기로 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계란을 넣었다. 가스레인지를 켰다. 타이머를 맞춰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뒀다. 방에 들어가 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타는 냄새가 났다.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었다. 물이 다 증발하고 계란이 타고 있었다. 가스를 껐다. 연기가 자욱했다. 창문을 열었다. 계란을 꺼냈다. 껍질이 까맣게 타 있었다. 찬물에 식혔다. 껍질을 까려고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었다. 억지로 까자 껍질과 함께 흰자가 우수수 떨어졌다. 노른자만 앙상하게 남았다. 그대로 먹었다. 맛이 없었다. 음식 맛이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가 공허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목이 메일까? 식탁에 앉아 벽을 봤다. 달력이 걸려 있었다. 빨간 날이 며칠 표시돼 있었다.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났다. 아내 생일이었나? 아니, 아들 생일이었나? 휴대폰을 꺼냈다. 달력 앱을 켰다. 아내 생일 알림이 떴다. 삭제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뒀다. 언젠가는 삭제해야겠지. 저녁이 됐다. 텔레비전을 켰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가족들이 나와서 웃고 떠들었다. 껐다. 드라마 채널로 돌렸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했다. 껐다. 뉴스로 돌렸다. 경제 뉴스였다. 노인 빈곤율 40% 돌파. 껐다. 텔레비전을 끈 방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웽웽거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톡 틱톡.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속삭였다. 괜찮다. 내가 고른 길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연금과 현실의 거리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기 인원이 많았다. 번호표를 뽑았다. 103번. 현재 진행 번호는 87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딱딱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고 계셨다. 손이 떨렸다. 통장을 떨어뜨리셨다. 주워드렸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시계를 봤다. 10분이 지났는데 2번밖에 안 불렀다. 한 사람당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들 복잡한 업무인가 보다. 드디어 내 차례. 103번이 불렸다. 일어섰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뚝. 창구로 갔다. 이혼 후 연금 수령액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다. 건넸다.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서류를 건네받았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게 전부입니까?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산 분할 후 산정된 금액입니다. 배우자 연금 부분이 절반으로 나뉘어서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복잡해졌다. 계산이 시작됐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 8만 원, 전기세 3만 원, 가스비 2만 원, 수도세 1만 5천 원, 인터넷 2만 원, 휴대폰 2만 5천 원, 여기까지 64만 원, 식비를 하루 1만 원으로 잡으면 30만 원, 합계 94만 원, 남는 돈 얼마 안 됐다. 병원비는, 약값은, 옷은, 신발은,
면도칼은? 비누는? 고객님? 직원이 불렀다. 정신을 차렸다. 감사합니다. 창구를 벗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벤치에 앉았다. 서류를 다시 봤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살지?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사람이 쳐다봤다. 입을 다물었다. 은행을 나섰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손에 든 서류가 펄럭였다. 꽉 쥐었다. 종이보다 내 마음이 더 가벼웠다. 텅 비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한 정류장이면 되는데 결국 두 정류장을 걸었다. 버스비라도 아껴야 했다. 버스가 왔다. 교통카드를 찍었다. 잔액이 얼마 없다는 알림음. 다음에 충전해야겠다. 얼마나 충전해야 할까? 5,000원? 만원? 창밖을 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제각각 걷고 있었다. 가방을 든 직장인, 유모차를 미는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연인,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그래도 해볼 수 있겠지. 그 말은 점점 버릇처럼 입에 붙어갔다. 일을 찾는다는 일집에 돌아와 신문을 펼쳤다. 구인 광고란. 형광펜을 꺼냈다. 조건에 맞는 일에 줄을 그었다. 노인 가능, 단기 가능, 경력 무관. 줄을 그은 게 5개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거기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거기 경비 모집하신다고. 아, 죄송합니다. 어제 채용 끝났어요. 끊겼다. 두 번째. 여보세요. 청소 보조 일하고 싶은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68입니다. 아, 저희는 60 초반까지만. 끊겼다. 세 번째. 주차 관리 일자리 있나요? 서서 근무하셔야 하는데 가능하세요? 주저했다. 허리가 떠올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면접 보러 오실래요? 네.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약속을 잡았다. 사흘 뒤 희망이 생겼다. 네 번째. 단기 아르바이트. 연세가 많으셔서요. 다섯 번째. 앉아서 하는 일은 자리가 없습니다. 형광펜이 다 닳았다. 신문을 다시 펼쳤다. 더 찾았다. 새로 줄을 그었다. 여섯 번째 전화. 지하철 역사 안내 도우미 모집합니다. 아, 그거요. 아직 모집하시나요? 네, 지원하실 거예요? 네. 그럼 내일 오전 9시까지 2호선 교대역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기쁨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다. 오래간만에 일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들어왔다. 옷장을 열었다. 깔끔한 바지를 꺼냈다. 구겨져 있었다. 다림질이 필요했지만 다리미가 없었다. 손으로 펴서 옷걸이에 걸었다. 구두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젖은 행주로 닦았다. 닦고 보니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다. 구두약으로 가렸다. 거울을 봤다. 바지를 입고 서보았다. 벨트가 헐렁했다. 살이 많이 빠졌구나. 구멍을 하나 더 뚫었다. 그래도 헐렁했다. 셔츠를 입었다. 목 부분이 달아 있었다. 조끼를 입으면 가려지겠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내일을 상상했다. 사람들을 안내하고 웃으며 인사하고 저녁에 일당을 받고 그 돈으로 뭘 살까? 일단 쌀, 그 다음은 계란, 김치도 사야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6시간 뒤면 일어나야 했다.
알람을 5개 맞췄다. 뒤척였다. 1시, 2시, 3시. 결국 잠들지 못했다. 4시에 일어났다. 씻었다.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지하철 역사 서 있는 시간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영무실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다. 안내 도우미 지원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적었다. 글씨가 떨렸다. 유니폼 입으세요. 파란색 조끼를 받았다. 입었다. 생각보다 두꺼웠다. 안에 땀이 찼다. 안내 데스크로 갔다. 선배 직원이 설명했다. 길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하시고 교통카드 충전은 저기 기계 보여드리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저쪽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반대편입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배가 의자를 가리켰다. 처음 오신 분들은 한동안 서 계셔야 해요. 자리는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1달 정도 지나면 1달. 그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지만 불안했다. 허리가 버틸 수 있을까? 첫 손님이 다가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실례합니다. 3호선 환승이 어디죠? 저쪽으로 쭉 가시다가 왼쪽으로 도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았다. 기분이 좋았다. 2번째 손님. 젊은 남자. 화장실이요? 저쪽 끝에 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가버렸다. 3번째 외국인 비상구. 손으로 가리켰다. 댓웨이. 생크유. 계속 사람들이 왔다. 길을 물었다. 안내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다. 시계를 봤다. 1시간이 지났다. 발바닥이 조금 뜨거웠다. 구두가 맞지 않았다. 양말에 땀이 찼다. 2시간. 허리가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다. 몰래 손을 허리에 댔다. 눌러봤다. 묵직한 통증이 퍼졌다.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려 애썼다.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선배 직원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저기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3시간. 다리가 떨렸다. 무릎에 힘이 없었다. 몰래 한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다.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았다. 4시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조끼 안이 축축했다. 5시간. 한계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잠깐 쪼그려 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릎을 구부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점심시간. 1시간 쉬세요. 교대 직원이 왔다. 휴게실로 갔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비틀거렸다. 휴게실 의자에 앉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도시락을 꺼냈다. 편의점 김밥.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시계를 봤다. 쉬는 시간 30분 지났다. 30분 남았다. 눈을 감았다. 잠깐이라도 자고 싶었다. 알람이 울렸다. 일어나야 했다. 다시 데스크로 갔다. 오후가 시작됐다. 야외 출입구, 찬바람 속에서 다음날 배치가 바뀌었다. 오늘은 야외 출입구 3번으로 가세요. 지도를 받았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이 힘들었다. 난간을 잡았다. 숨이 찼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조끼 안에 입은 옷이 얇았다. 점퍼를 챙겨올 걸. 주변을 둘러봤다. 의자가 없었다.
벽에 기댈 수도 없었다. 그냥 서 있어야 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모두 바빴다.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1시간이 지났다. 바람이 계속 불었다. 다리가 시렸다. 바지가 얇았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2시간. 무릎이 욱신거렸다. 관절이 시큰거렸다. 예전에 다친 적이 있었다. 그때 후유증인가. 3시간. 손이 얼었다.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래도 얼었다. 손을 비벼댔다. 감각이 없었다. 4시간.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참았다. 교대 시간까지 1시간 남았다. 참아야 했다. 5시간. 한계였다. 잠깐 쪼그려 앉았다.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않았다. 일어서려고 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졌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를 악물었다. 일어섰다. 눈앞이 핑 돌았다. 벽을 짚었다. 괜찮으십니까?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손을 떼고 다시 섰다. 점심시간. 교대 직원이 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꺾였다. 난간을 꽉 잡았다. 휴게실. 의자에 앉았다. 다리를 주물렀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주물러도 풀리지 않았다. 도시락을 먹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다. 찬물로 세수했다. 물이 따가웠다. 1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다시 야외 출입구로 올라갔다. 바람이 더 세졌다. 오후 내내 서 있었다. 퇴근 시간. 집에 가는 버스에서 눈을 감았다. 정류장을 지나쳤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다시 걸어왔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허리가 더 아파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비명을 참아야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0분이 걸렸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다. 병원에 갔다. 정형외과. 접수했다. 초진이세요? 네. 신분증이랑 보험증 주세요. 건넸다. 대기번호를 받았다. 대기실에 앉았다. 노인들이 많았다. 모두 어딘가 아파 보였다. 목에 보호대를 한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휠체어에 탄 노인.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이름이 불렸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의사가 허리를 눌렀다. 아, 비명이 나왔다. 여기 많이 아프시죠? 네. 얼마나 아프셨어요? 일주일. 아니, 1달 정도. 왜 진작 안 오셨어요? 대답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없었다. MRI 찍어봐야겠습니다. 검사실로 갔다. 기계 안에 들어갔다. 좁았다. 소음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쿵쿵쿵. 삐삐삐. 웽웽웽. 눈을 감았다. 오래 걸렸다. 다시 진료실.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줬다. 뭔가 하얗게 튀어나온 부분을 펜으로 가리켰다. 허리 디스크 초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좌골신경통도 같이 왔고요. 심각한 건가요? 초기라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치료 안 하시면 더 악화돼요. 치료는 주사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한 번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3번 맞으셔야 하니까.
총 1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8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때렸다. 연금 2달치, 월세 4달치, 식비 6달치. 보험은 안 되나요? 이 주사는 비급여라서. 지갑을 꺼냈다. 안에 접어둔 메모지가 있었다. 꺼내봤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빨간 글씨로 절대 지출. 아이들에게 빌려준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딸은 가게가 안 된다고 했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메모를 다시 접어 넣었다.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손님, 지금 치료 안 하시면 정말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갑니다. 수술까지 가면. 알겠습니다. 그냥 진통제만 주세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물리치료는 보험되니까 그것부터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씩.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거운 것도 들지 마시고. 네. 처방전을 받았다. 진통제, 소염제, 파스. 진료비를 냈다. MRI 검사비까지 16만 원.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2자릿수. 약국에 갔다. 약을 샀다. 28,000원.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병원 문을 나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버틴다는 말이 언젠가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한 발 한 발이 고통이었다. 그래도 걸었다. 새벽 물류창고의 시간 지하철 일당으로는 부족했다. 계산해보니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생활비에도 모자랐다. 구인 광고를 다시 뒤졌다. 새벽 신문 물류센터 모집. 시간은 새벽 4시부터 6시 반 일당. 28,000원. 한 달이면 80만 원 추가. 전화를 걸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으세요? 네. 주소 알려드릴게요. 내일 4시까지 오세요. 다음날 새벽. 알람이 울렸다. 3시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어제 지하철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잤었다. 일어났다. 어제 먹은 진통제 효과가 떨어졌다. 허리가 쑤셨다. 약을 한 알 더 먹었다. 찬물로 세수했다. 거울에 내 얼굴. 핏기가 없었다. 눈밑이 까맣게 그늘졌다.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큰 창고였다. 신문 묶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처음이세요? 여기 서명하시고요. 출근부에 이름을 적었다. 저쪽에서 컨베이어로 신문 묶음이 내려옵니다. 라벨 보시고 구역별로 분류하시면 돼요. 어구역은 저기, B구역은 저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복잡했다. 작업이 시작됐다. 컨베이어가 돌아갔다. 신문 묶음이 내려왔다. 첫 묶음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생각보다 훨씬. 라벨을 확인했다. A7. 어구역 7번 카트. 옮겼다. 다음 묶음. B3. 옮겼다. 다음. C5. 옮겼다. 리듬이 생겼다. 집어들고 확인하고 옮기고. 반복. 그런데 한 묶음이 컨베이어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다. 허리를 숙여 주었다.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졌다. 묶음을 놓쳤다. 다시 바닥에 떨어졌다. 괜찮으세요? 옆 사람이 물었다. 네.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놓지 않으려 악을 썼다. 작업이 계속됐다. 집어들고 옮기고.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뒤처졌다.
뒤처지면 눈총을 받았다. 1시간이 지났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 따가웠다. 참았다. 2시간. 등에 땀이 흘렀다. 옷이 젖었다. 차가웠다. 2시간 반. 작업이 끝났다. 손을 봤다. 까맣게 잉크가 묻어 있었다. 씻으러 갔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차가웠다. 비누로 문질렀다. 잘 지워지지 않았다. 손톱 사이사이에도 까맣게 끼어 있었다. 일당을 받았다. 현금으로 28,000원. 지폐를 세었다. 10,000원 2장, 5,000원 1장, 1,000원 3장. 내일도 나오실 거죠? 네. 밖으로 나왔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밝아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다. 출근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지하철로 가야 했다. 9시 출근 1시간 반 남았다. 집에 가서 씻고 다시 나와야 했다. 버스를 탔다. 서서 갔다. 앉을 자리가 없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참았다. 집에 도착했다. 씻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다시 나왔다. 지하철역으로 갔다. 하루가 시작됐다. 다시 걷기 시작한 아침. 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나야. 응.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바빠서 그래.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역에서. 응. 괜찮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살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빠가 알아서 살게 그래. 알아서 살아야지. 누가 책임져 주나.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너도 살기 바쁘잖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래, 알았다.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목이 메었다. 참았다. 잠시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가게가 잘 안 돼서 빌려드린 돈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꼭 갚을게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천천히 해라. 괜찮다. 괜찮지 않았다. 그 돈이 절실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도 힘들 것이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틱톡 틱톡. 연락처를 열었다. 스크롤을 내렸다. 미란. 그 이름 위에서 멈췄다. 전 아내였다. 이혼한 지 6개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통화 버튼까지 한 칸. 누를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지. 잘 지내? 너무 가벼웠다. 보고 싶어. 너무 무거웠다. 미안해. 너무 늦었다. 화면을 껐다. 미안해.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내가 미안했던 건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였다.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밤을 지새웠다.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봤다.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물류센터 출근 시간. 일어났다. 씻었다. 나갔다. 일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갔다. 오늘도 야외 출입구. 바람이 불었다. 추웠다. 참았다. 점심때 휴게실. 도시락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대답이 없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내렸다. 걸어갔다.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가 보였다. 앉았다. 손바닥을 펼쳤다. 잉크 자국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송금이 깊어진 것 같았다. 손이 거칠어졌다. 이 손이 내가 버텨낸 시간의 증거였다. 부끄럽지 않았다. 벤치 맞은편.
노부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천천히. 함께.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걷지는 못하지만 내 두 발로 걸을 수는 있겠구나.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열었다.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벤치에서 일어섰다. 허리가 아팠다. 괜찮았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통증을 데리고도 사람은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걸. 집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멈추지 않고. 햇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따뜻했다. 얼굴에 닿는 햇빛이 좋았다. 나는 그 빛을 향해 걸었다.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물류센터에 갈 것이다. 지하철역에 갈 것이다. 서 있을 것이다. 아플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걷는다. 3개월이 더 지났다. 새벽 4시 물류센터, 오전 9시, 지하철 역사 저녁 6시, 귀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상. 허리는 여전히 아팠다. 진통제를 하루에 3알씩 먹었다. 의사는 약을 줄이라고 했지만 줄일 수 없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다. 통장 잔액은 조금씩 늘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20만 원 정도 남았다. 그 돈을 모았다. 언젠가 병원비로 써야 할 돈.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한 젊은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환승이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돌아서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 아들도 저 나이 때가 있었지.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네, 잘 지내요.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내. 일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때 보람 있더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그리고 미안하다. 네, 왜요? 그냥 아빠가 미안해서. 내가 어릴 때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아니다. 너도 바쁜데 건강하게만 살아라. 아빠도요.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가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조금씩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답장을 보냈다. 천천히 해라.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빠는 더 좋다. 그날 밤 오래간만에 연락처를 열었다. 미란.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다. 누르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적었다. 보내지는 않았다. 그냥 적기만 했다. 당신이 옳았소. 나는 함께 사는 법을 몰랐소. 이제야 알게 됐소. 너무 늦었지만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미안하오. 그리고 고마웠소. 40년 동안. 메시지를 지웠다. 보낼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가 웃었다. 할아버지도 웃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쳤다. 부럽지 않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나대로 살고 있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유니폼을 입었다. 안내 데스크로 갔다. 할아버지, 오늘은 앉아서 하세요. 선배가 말했다. 네, 정말입니까? 네, 이제 오신 지 석 달 됐잖아요. 자리 드릴게요. 의자에 앉았다.
석 달 만에 처음 앉는 의자였다. 눈물이 날 뻔했다. 첫 손님이 왔다. 실례합니다. 3호선이 어디죠? 저쪽입니다.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컵라면이 아닌 도시락을 샀다. 1,000원 더 비쌌지만 오늘은 괜찮았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으니까. 집에 와서 도시락을 먹었다. 맛있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래간만에 별을 봤다. 나는 박영수, 68세, 이혼한 남자, 혼자 사는 노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났다. 매일 일하러 갔다. 매일 집으로 돌아왔다. 매일 내일을 기다렸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후회도 많고 아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다. 하지만 그래도 걷는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멈추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허리는 아프지만 걷는다. 혼자지만 걷는다. 외롭지만 걷는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길 끝에서 더 나은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는다. 오늘도 나는 걷는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면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